웬만하면 장담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100% 장담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의 문제지 전세 수급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출렁출렁이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지면은 분명히 이 매매 수급에도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가 될 거고 그때가 바로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시가 될 거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자, 일단 내 집 마련을 어디에 살 건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 집 마련을 나는 허리 정도 했어도 괜찮다. 아니면 나는 무릎 밑에서 하겠다. 일단 이거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앞으로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울산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울산 데이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울산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요. 울산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85 정도고 역사적인 평균이 82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저점이 2019년 9월 달에 이제 65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65까지 바라는 거는 이거는 좀 쉽지 않고 한 75 정도만 돼도 저는 내 집 마련하기에 무릎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85잖아요. 그럼 75면은 10 정도 차이 나는 거고 여기서 10% 조금 이상만 떨어지면은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역사적인 거의 평균 정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아마도 이제 한 5 정도가 저는 이제 거의 저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0.6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 정도. 그래서 울산은 여기서 한 10% 정도만 떨어지면 이제 무릎 밑에 가격까지 지금 오는 거죠. 자, 그런데 23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24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25년, 26년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미분양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자, 울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뭔가 징조가 좀 보입니다. 자, 울산의 거래량을 보면 23년 5월 달에 1146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거래량이 꽤 좀 늘었어요. 23년 초부터 거래량이 반등이 들어왔다가 이 거래량이 23년 7월에 1110건 고점 찍고 계속 떨어졌어요. 12월 달에는 690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월에 아직 집계가 다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994건. 아마 1월 말까지 집계가 되면은 1000건 이상.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울산이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라고는 제가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올해 어느 즈음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중반, 25년 초중반에는 울산에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거품의 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를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거품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 그래서 내가 대출을 껴서 여기에 이 지역에 집을 사는데 얼마나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를 보려면 주택구매력지수나 PIR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봐야 되고 공급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나 아파트 입주 물량을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울산은 거품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는 해소가 되는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하지만 특히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거품이 많다고 하는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20에서 40% 정도의 거품이 있어요. 야, 되게 많네 아직도.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대장이 서울인데 이 대장이 그리고 이 대장 중에서도 가장 고가 지역인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이런 지역들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2020년, 21년에 금리가 가장 낮았던 시기에 이 지역은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고 전부 다 현금으로 사니까 급해요, 안 급해요? 하나도 안 급하죠. 근데 15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은 그때 다 연끌 다 많이 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9억 미만짜리는 대출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거예요. 근데 대출을 받지 않은 그런 고가 아파트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덜 떨어지는
거라고 마치 강남 서초 송파는 영원할 거야. 이제 양극화 됐다.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빠지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당연히 저는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이 또 빠지게 되면은 네. 아직은 뭐 어떤 급락세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저는 미약하게 서서히 빠지든 단기간에 급락을 하든 이런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대세 하락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거품이 해소가 돼야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좋다. 그래서 시기를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지역마다 너무 다르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보시려면은 리치코에 들어와서 이제는 데이터가 다 시도 시흥구별로 다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해석하는 원리만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기를 말씀드리면 24년 하반기, 그 다음에 25년 상반기에는 상당수의 지역들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올 거고, 좀 늦어져도 25년 하반기 정도에는 내 집 마련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맞춘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뭐 성격, 능력, 체력, 뭐 인성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하는 대충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지 힘들게 살지가 대충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거는 거래량이나 네. 그 다음에 수급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죠. 거기다 전세가율. 자, 그리고 자, 세종을 한번 볼게요. 세종은 이제 신도시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제 가장 최신으로 그래서 한 2018년 정도부터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세종은 주택 구입 부담에서 언제가 가장 싸냐? 2019년 9월 달. 이때가 107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내면은 세종의 아파트를 하나 대주택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려 21년 1월 달부터 21년 6월 달까지는 200이 넘었습니다. 두 배가 단기간에 두 배가 그러니까 세종에 집을 사는데 부담이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쭉 떨어져서 현재는 148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허리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좀 거품이 아직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수급을 가지고 제가 이걸 알아맞혔는데, 자, 이게 이제 세종의 매매 수급인데, 이 매도세가 23년 8월 달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9월부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8월 중후반부터. 자, 매도세는 늘어나고, 매수세는 사그라들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죠. 예, 거기다가 전세 수급마저도 이제는 11월 달부터는 또 뚝뚝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면서 세종이 다시 시장이 약세가 될 거라는 걸 제가 이제 전망을 한 바가 있는 거죠. 울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종은 그래도 작년에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울산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거든요. 작년에 단기 반등이 정말 크게 들어왔던 지역, 이걸 이제 데이터로 제가 리치코 데이터로 지난 한 1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종이 여기 있는데, 자, 상승장이 들어왔을 때 전국에서 가장 상승이 뜨거웠던 데가 어디냐? 세종이었어요. 23년 9월 달까지 무려 거의 10% 가까이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서부터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종은.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울산도 단기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작년 10월달, 23년 10월달까지 한 3% 올랐어요. 3%. 네, 그러다가 지금 또 꺾였다가 지금 아주 미약한 지금. 그래서 이 반등의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좀 많은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고 보냐면, 자, 이 세종의 전세 수급을 보세요. 여전히 파란불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세종은 입주 물량이 작아도 지금 전세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전세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매매 시장이 좋아져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울산 시장은 좀 다르게 보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김기원이 이야기하는 거, 김기원이 어디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이 데이터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해석하는 이 원리를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전세 살거나 내 집 마련 하는데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울산이 왜 앞으로 저는 좋아질 거라 좀 보고 있냐? 자, 거기에는 바로 거래량도 있지만 바로 이 전세 수급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울산 같은 경우는요. 전세 수급이 22년 12월 달부터 계속 파란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3년 9월 달부터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울산의 전세 수급이 지금 120을 넘어섰습니다. 세종은 근데 지금 60도 안 돼요. 네, 전세 시장 수급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울산은 어때요? 수급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울산에 전세를 찾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지금 공급이 적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전세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찾는 수요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럼 뭐겠어요? 전세 수급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이제는 매매 수급이 좋아지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여전히 이 막대 그룹 매매 수급이 안 좋죠. 아직은 매매 시장이 불이 안 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전세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130, 140, 150을 넘어서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잖아요. 매매 시장 돌아섭니다. 자,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장담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네네. 그렇죠. 자, 제가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하시죠. 100% 장담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네. 시간의 문제지 네. 전세 수급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출렁출렁이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지면은 분명히 이 매매 수급에도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가 될 거고 그때가 바로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시가 될 거라는 거죠. 네. 무조건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죠. 아,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제 리치구를 한 달에 공식적인 집계로는 한 100만 명. 저희가 집계하는 이 PC 기반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면 130만 명이 넘게 쓰고 있어요, 매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점점점 지금 부동산 빅데이터를 지금 이해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컨텐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도 어디밖에 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뭐 강원도 어디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 못 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컨텐츠는 전부 다 서울, 수도권 여기만 얘기하잖아요. 저 역시도 딴 데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이거니까.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궁금한데 어디라도 들어가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